돈이 없으면 가게라도 내놓으라고. 이 동네는 우리 세상이야. 건달들의 거친 목소리에 장영호 씨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간 감춰왔던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죠. 장영호 씨는 망설임 없이 건달 중 한 명의 팔을 잡아 제압했습니다. 다시는 이 가게에 얼씬거리지 마라. 장영호 씨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과연 이 장영호 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동네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대형마트 주차장 한편에서 항상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차관리원 조끼를 입고 주차 차량들을 지시하는 장영호 씨. 항상 같은 시간에 출근해 같은 자리에서 차들을 안내하죠. 하지만 장영호 씨는 다른 직원들과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점심시간에도 늘 혼자 도시락을 먹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만 묵묵히 해내는 외톨이였어요. 장 씨는 저기서 벌써 5년째 일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사람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인사해도 고개만 까딱하고 말아요. 마트 경비원의 말처럼 장영호 씨는 철저하게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사람처럼요.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목숨을 걸고 북한으로 투입됐던 북파 공작원이었다는 사실을.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왔지만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간첩으로 몰려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장영호 씨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혼자 라면으로 아침을 해결하고 6시면 집을 나섭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군인처럼 규칙적인 생활을 했죠. 작은 원룸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습니다. 젊은 시절 군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죠. 그 시절이 그에게는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장영호 씨는 출근길에 항상 마트 옆 재래시장을 지나갑니다. 시장은 점점 쇠락해가고 있었어요. 대형마트가 들어선 이후로 손님들의 발길이 줄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시장 한켠에는 작은 북한 음식점 말순이네가 있었습니다. 장영호 씨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잠깐 걸음을 멈추곤 했어요. 북한 음식 특유의 냄새가 그의 기억 속 어딘가를 자극했거든요. 저 가게 주인 할머니, 북한에서 왔다던데. 장영호 씨는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더욱 말수가 줄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북한이라는 단어에 예민했으니까요. 한국도 북한도 그를 버렸습니다. 임무 중에 구한 민간인들 때문에 그는 조직의 배신자가 되었고 돌아와서는 간첩으로 의심받았죠. 결국 그는 세상에서 고립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영호 씨가 퇴근길에 시장을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말순이네 앞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몇몇 건달들이 가게 안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가게 안에서 들려오는 북한 사투리가 그의 귀에 익숙하게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가게라도 내놓으라고. 이 동네는 우리 세상이야. 건달들의 거친 목소리에 장영호 씨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간 감춰왔던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죠. 그는 아직도 자신 안에 그 시절의 기억이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용히 가게 안으로 들어간 장영호 씨, 그가 마주친 것은 겁에 질린 노파의 모습이었어요. 장영호 씨는 망설임 없이 건달 중 한 명의 팔을 잡아 제압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훈련받은 군인처럼 정확한 동작으로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다른 건달들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장영호 씨의 눈빛만으로도
그들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시는 이 가게에 얼씬거리지 마라. 장영호 씨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오랜만에 꺼낸 목소리라 약간 갈라졌지만 그 위험만은 여전했어요. 건달들은 재빨리 도망쳤고 가게에는 장영호 씨와 노파만 남았습니다. 노파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고맙습니다, 아저씨. 말순이네는 재래시장 구석에 자리한 작은 북한 음식점이었습니다. 가게 주인 김말순 할머니는 손맛 좋은 할머니로 소문이 자자했죠. 75 나이에도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장사 준비를 하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지 40년이 넘었지만 그녀의 음식에는 여전히 고향의 맛이 살아 있었어요. 말순이 할매 만두국은 정말 고향 맛이라니까. 한번 맛보면 또 찾게 된다고. 단골 손님들이 입을 모아 칭찬할 정도로 김말순 할머니의 솜씨는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재래시장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대형마트가 들어선 후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죠. 한때 북적이던 시장은 이제 한산했고 말순이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가게 문을 열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도 장사가 잘 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가게 임대료와 공과금은 쌓여가는데 수입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게다가 요즘은 동네 건달들이 자주 찾아와 골치를 썩였습니다. 어휴, 요즘 같은 세상에 북한에서 왔다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제발 조용히 살고 싶은데. 김말순 할머니는 매번 건달들이 찾아올 때마다 조용히 참아왔습니다. 나이 든 여자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았으니까요. 딸과 손녀는 서울로 떠나 바쁘게 살고 있었고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을 볼 수 있었죠. 그래도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날도 예외 없이 건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거칠게 행동했어요. 야, 할망구. 오늘도 맛있는 거 먹여야지. 돈, 그런 건 필요 없어. 우리가 여기 시장 지켜주는 대가라고 생각하라고. 3명의 건달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음식을 시켰습니다. 떡볶이, 만두, 녹두전까지 온갖 메뉴를 시켜놓고는 배불리 먹기만 했죠. 김말순 할머니는 속으로는 화가 났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묵묵히 음식을 내왔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보호비를 좀 올려야겠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도 살아야지. 건달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미 가게 운영이 어려운데 이런 부당한 요구까지 들어주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제발,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더 드려요? 그냥 가게 좀 편하게 해주세요. 김말순 할머니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건달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테이블을 내리치며 위협했죠. 이 동네가 우리 구역이라고. 말 안 들으면 가게 문 닫게 될 줄 알아. 그때였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평소엔 말 한마디 없던 주차관리원 장영호 씨가 가게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건달들 앞에 섰죠. 키가 크진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범상치 않은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나가라. 단 한마디. 그러나 그 말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건달들은 처음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어요. 뭐야? 할아버지가 영웅놀이라도 하시게? 건달 하나가 장영호 씨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장영호 씨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고 건달은 팔이 꺾인 채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완벽한 제압 동작이었죠. 나머지 2명도 덤비려 했지만
곧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다시는 이 가게에 얼씬거리지 마라. 장영호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분명했습니다. 건달들은 화가 난 표정으로 가게를 빠져나갔죠. 가게 안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장영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어떻게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의아해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장영호 씨는 아무 말 없이 가게를 나서려 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가 그의 팔을 잡았죠. 잠시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김말순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장영호 씨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저분이 누구시죠? 가게에 있던 손님 하나가 물었어요. 저기 마트 주차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혼자 다니시는데 오늘 참 고마웠네요. 김말순 할머니는 장영호 씨가 떠난 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왠지 그의 뒷모습이 슬퍼 보였어요. 건달들을 쫓아낸 그날 저녁, 장영호 씨는 평소처럼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주차장에서 차들을 안내하느라 몸은 피곤했지만 그의 마음은 오랜만에 이상하게 들떠 있었어요. 누군가를 도왔다는 사실이 그에게 잊고 있던 감정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퇴근길에 그는 다시 말순이네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오늘은 가게 문이 열리고 김말순 할머니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저씨, 잠시 들어오세요. 고맙다고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장영호 씨는 망설였습니다. 40년 넘게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온 그에게 누군가의 초대는 낯선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김말순 할머니의 진심 어린 눈빛에 그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가게 안은 손님 없이 조용했어요. 김말순 할머니는 장영호 씨를 구석 자리에 앉히고 따뜻한 만둣국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드세요. 오늘 특별히 정성껏 끓였답니다. 아침에 일이 없었다면 지금쯤 가게 문을 닫았을지도 모르는데 정말 감사해요. 장영호 씨는 말없이 만둣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육수에서 올라오는 김이 그의 얼굴을 감쌌어요. 그 순간 오래된 기억이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북한에서의 임무, 두만강, 그리고 그날의 일. 북한 음식이네요. 장영호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따스함이 묻어 있었죠. 네, 함경도 스타일이에요. 저는 함경북도 출신이거든요. 김말순 할머니의 대답에 장영호 씨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함경북도는 그가 오래전 임무를 수행했던 곳이었으니까요. 저도 그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장영호 씨의 말에 김말순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북한에 다녀온 한국 사람은 흔치 않았으니까요. 정말요? 언제? 오래전 일입니다. 말하기 좋은 기억은 아니에요. 장영호 씨는 만둣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맛보는 북한 음식이었어요. 그 맛에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추억이 물밀듯 밀려왔죠. 맛이 어떠세요? 고향 맛이네요. 장영호 씨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40년 전에 넘어왔어요. 딸아이를 데리고. 김말순 할머니의 말에 장영호 씨는 국물을 삼키던 손을 멈췄습니다. 40년 전이라면 그때와 비슷한 시기였죠. 그때 많이 힘드셨겠네요. 네, 정말 죽을 뻔했어요. 두만강을 건너다가 아이가 물에 빠져서 그때 한 군인 아저씨가 우리를 구해줬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희 모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김말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장영호 씨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주차관리원이 되었어요? 김말순 할머니가 화제를 바꿨습니다. 장영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젊을 때는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건 때문에 쫓겨났죠. 이후로는 이런저런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군인이셨군요. 역시 아침에 그런 솜씨가. 김말순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장영호 씨의 눈빛은 멀리 어딘가를 보는 듯 했어요. 특수부대였습니다. 북파공작원이었죠. 장영호 씨는 자신도 모르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를 이 낯선 할머니에게 털어놓는 자신이 신기했어요. 북파 공작원이요? 김말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북한에서 온 그녀에게 북파 공작원이란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테니까요. 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잊혀진 사람입니다. 한국도 북한도 저를 버렸으니까요. 장영호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국그릇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혹시 언제 북한에 계셨나요? 79년 여름이었습니다. 마지막 임무였죠. 그 말에 김말순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가 탈북한 것도 79년 여름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었어요. 대신 장영호 씨의 눈빛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이 낯설지 않았어요. 국이 식기 전에 드세요. 김말순 할머니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장영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만둣국을 먹기 시작했어요. 둘 사이에 침묵이 내려앉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밖은 어느새 어두워졌고 말순이네의 작은 테이블에서는 두 노인이 각자의 기억 속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온 그들이지만 어쩌면 그들의 인연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며칠이 지나고 장영호 씨는 이제 퇴근 후 말순이네에 들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혼자 먹던 저녁을 이제 김말순 할머니와 함께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들은 서로의 존재에 익숙해졌습니다. 장영호 씨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지만 김말순 할머니는 그것이 편했어요. 오늘은 평양냉면을 만들었어요. 아저씨가 좋아할 것 같아서. 김말순 할머니가 냉면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장영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어요. 그는 북한 음식을 먹을 때면 묘한 향수를 느꼈습니다. 그곳에서의 임무가 모두 고통스러운 기억만은 아니었으니까요. 영호 씨는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김말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장영호의 과거가 궁금했지만 상처를 건드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정보 수집이 주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출하는 일도 했죠. 장영호 씨는 냉면을 매만지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그때의 기억을 더듬는 듯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겠네요. 마지막 임무가 문제였습니다. 군 상부의 지시 없이 민간인을 구출했다는 이유로 배신자가 되었죠. 돌아와서는 간첩으로 의심받았고요. 장영호 씨의 말에 김말순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소매를 걷어올렸어요. 그러자 그녀의 오른쪽 손목에 커다란 화상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이 흉터 40년 전 두만강을 건널 때 생긴 거예요. 불길 속에서 딸아이를 구하다가 장영호 씨의 시선이 그 흉터에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어요.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그날 밤, 두만강 근처의 작은 마을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어요. 장영호는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아이를 안고 불길 속에서 뛰쳐나오는 모습을 보았죠. 국경수비대가 그들을 쫓고 있었습니다. 두만강, 불길 속에서 여자를 안고 강을 건넜지. 장영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그 아이, 5살쯤 됐을까? 붉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 김말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그걸 아시죠? 그날 밤 나는 당신과 아이를 구했습니다. 국경수비대가 쏜 총알이 당신의 다리를 스쳤고 나는 당신들을 업고 두만강을 건넜죠. 그 과정에서 당신의 팔이 불에 데었어요. 장영호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4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그 군인 아저씨, 당신이었군요. 김말순 할머니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몸이 흐느낌으로 떨렸어요. 우리가 당신 덕에 살았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린 그날 죽었을 거예요. 장영호 씨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어요. 기쁨, 슬픔, 그리고 오랫동안 품어온 분노까지. 난 너희를 구했지만 그 대가로 군에서도 쫓겨났지. 조국을 배신했다는 낙인이 찍혀 쫓겨난 거야. 장영호 씨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어요. 한때는 총을 들었던 손, 이제는 단지 주차장에서 차들을 안내하는 노인의 손이 되어버린, 상부의 허락 없이 민간인을 구출했다는 이유로 배신자가 되었어. 귀국 후에는 간첩으로 의심받았고 결국 어디에서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지. 장영호 씨는 여전히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장영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에겐 당신이 영웅이에요. 내 딸 지순이는 당신 덕분에 살았고 이제는 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손녀도 있죠. 그 아이들의 인생이 당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장영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어요. 그의 마음속 단단한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에게 자주 말했어요. 위험한 순간에 나타난 군인 아저씨 이야기를요. 당신은 우리에게 전설 같은 존재였어요. 김말순 할머니의 말에 장영호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전설도 영웅도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었죠. 뭐가 옳은지 알면서도 모른 척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장영호 씨의 말에 김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때로는 침묵이 모든 말보다 많은 것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바깥은 어느새 깊은 밤이 되었고 말순이네의 작은 테이블에서는 40년 전의 인연이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장영호 씨의 삶에 처음으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김말순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장영호 씨를 더욱 각별히 대했습니다. 그녀에게 장영호는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목숨의 은인이었으니까요. 매일 저녁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면 그녀는 장영호 씨를 위해 따뜻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장영호 씨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영호 씨, 이번 주말에 내 딸이 서울에서 내려온다네. 지순이, 당신이 구해준 그 아이 말이에요. 김말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장영호 씨는 국물을 떠먹다 멈칫했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장영호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어요. 40년 동안 사람들과 거리를 두며 살아온 그에게 누군가를 새롭게 만난다는 것은 큰 도전이었죠. 왜죠? 지순이는 당신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기뻐할 텐데. 제가 무슨 얼굴로 만나겠습니까? 전 이제 그저 늙은 주차 관리원일 뿐이에요. 장영호 씨의 말에 김말순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장영호의 마음이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틀 후 장영호 씨가 평소처럼 말순이네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가게 안에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50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장영호 씨는 문간에 서서 망설였어요. 아, 영호 씨, 어서 들어와요. 김말순 할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장영호 씨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들어갔어요. 그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은 내 딸 지순이에요. 서울에서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죠. 김지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영호 씨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께 늘 이야기만 들었는데 장영호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5살 붉은 원피스를 입은 어린 소녀가 이제 중년 여성이 되어 그의 앞에 서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앉으세요, 영호 씨. 오늘은 특별히 함경도식 잔치 음식을 준비했어요. 김말순 할머니가 테이블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장영호 씨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대화가 이어졌어요. 김지순 씨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 20살 된 딸이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북한 탈북민 인권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아마 제 경험 때문인지도 모르겠네요. 김지순 씨의 말에 장영호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가 구한 어린 소녀가 이제는 탈북민들을 돕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 군인 아저씨, 당신이었군요. 김말순 할머니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몸이 흐느낌으로 떨렸어요. 우리가 당신 덕에 살았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린 그날 죽었을 거예요. 장영호 씨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어요. 기쁨, 슬픔, 그리고 오랫동안 품어온 분노까지. 난 너희를 구했지만 그 대가로 군에서도 쫓겨났지. 조국을 배신했다는 낙인이 찍혀 쫓겨난 거야. 장영호 씨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어요. 한때는 총을 들었던 손, 이제는 단지 주차장에서 차들을 안내하는 노인의 손이 되어버린, 상부의 허락 없이 민간인을 구출했다는 이유로 배신자가 되었어. 귀국 후에는 간첩으로 의심받았고 결국 어디에서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지. 장영호 씨는 여전히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장영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에겐 당신이 영웅이에요. 내 딸 지순이는 당신 덕분에 살았고 이제는 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손녀도 있죠. 그 아이들의 인생이 당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장영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어요. 그의 마음속 단단한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에게 자주 말했어요.
위험한 순간에 나타난 군인 아저씨 이야기를요. 당신은 우리에게 전설 같은 존재였어요. 김말순 할머니의 말에 장영호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전설도 영웅도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었죠. 뭐가 옳은지 알면서도 모른 척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장영호 씨의 말에 김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때로는 침묵이 모든 말보다 많은 것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바깥은 어느새 깊은 밤이 되었고 말순이네의 작은 테이블에서는 40년 전의 인연이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장영호 씨의 삶에 처음으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김말순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장영호 씨를 더욱 각별히 대했습니다. 그녀에게 장영호는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목숨의 은인이었으니까요. 매일 저녁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면 그녀는 장영호 씨를 위해 따뜻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장영호 씨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영호 씨, 이번 주말에 내 딸이 서울에서 내려온다네. 지순이, 당신이 구해준 그 아이 말이에요. 김말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장영호 씨는 국물을 떠먹다 멈칫했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장영호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어요. 40년 동안 사람들과 거리를 두며 살아온 그에게 누군가를 새롭게 만난다는 것은 큰 도전이었죠. 왜죠? 지순이는 당신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기뻐할 텐데. 제가 무슨 얼굴로 만나겠습니까? 전 이제 그저 늙은 주차 관리원일 뿐이에요. 장영호 씨의 말에 김말순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장영호의 마음이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틀 후 장영호 씨가 평소처럼 말순이네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가게 안에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50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장영호 씨는 문간에 서서 망설였어요. 아, 영호 씨, 어서 들어와요. 김말순 할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장영호 씨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들어갔어요. 그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은 내 딸 지순이에요. 서울에서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죠. 김지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영호 씨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께 늘 이야기만 들었는데 장영호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5살 붉은 원피스를 입은 어린 소녀가 이제 중년 여성이 되어 그의 앞에 서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앉으세요, 영호 씨. 오늘은 특별히 함경도식 잔치 음식을 준비했어요. 김말순 할머니가 테이블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장영호 씨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대화가 이어졌어요. 김지순 씨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 20살 된 딸이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북한 탈북민 인권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아마 제 경험 때문인지도 모르겠네요. 김지순 씨의 말에 장영호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가 구한 어린 소녀가 이제는 탈북민들을 돕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 군인 아저씨, 당신이었군요.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불 속에서 우리를 구해준 용감한 군인 아저씨 이야기를요. 김지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대가로 당신이 그런 고통을 겪으셨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장영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잘 자라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장영호 씨의 말에 김지순 씨는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도 눈물을 훔쳤어요. 세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신 덕에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네요. 김지순 씨의 말에 장영호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난 너희를 구했지만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소. 조국은 나를 배신자로 낙인 찍었고 돌아와서는 간첩으로 의심받았지. 어디에서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 장영호 씨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절망하고 있었어요. 당신에게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김지순 씨가 장영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장영호 씨는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단단히 쌓아 올린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죠. 앞으로는 자주 내려올게요. 제 딸 미연이도 이번 주말에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족의 은인을 알아야 하니까요. 김지순 씨의 말에 장영호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깊어가는 동안 세 사람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장영호 씨의 굳게 닫혀있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지만 40년 동안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세상을 믿지 못했고 자신의 가치를 의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편이 되어 드릴게요. 김지순 씨의 말에 장영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그에게도 이제 누군가가 생겼습니다. 그를 기억하고 그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한 주가 지나고 말순이네는 평소보다 조금 더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가득했고 장영호 씨도 조금씩 사람들과 말을 섞기 시작했어요. 주차장에서도 그는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장영호 씨에게는 큰 발전이었죠.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장영호 씨가 퇴근하고 시장으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멀리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영호 씨는 발걸음을 서둘렀어요. 직감적으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도착하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지난번 쫓아낸 건달들이 더 많은 인원을 이끌고 와서 시장 상인들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특히 말순이네 앞에서 가장 시끄러운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우리 형님한테 맞은 걸 어떻게 참냐고. 건달 우두머리가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이번에 야구 방망이까지 들고 와서 가게 안의 테이블과 의자를 부수기 시작했어요. 김말순 할머니는 겁에 질린 채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가게가 망가져요. 김말순 할머니의 호소에도 건달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칠게 행동했죠. 주변 상인들은 겁에 질려 개입하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장영호 씨가 조용히 가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손에는 주차 지시봉을 단단히 쥐고 있었습니다. 또 왔군.
장영호 씨의 낮은 목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습니다. 건달들이 움찔하며 뒤를 돌아봤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고 할아버지. 넌 우리 상대가 안 돼. 건달 중 하나가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장영호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는 전투의 불꽃이 살아났습니다. 40년 전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던 그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죠. 건달이 방망이를 휘두르는 순간 장영호 씨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는 방망이를 피하고 한 번의 정확한 동작으로 건달의 팔을 제압했어요. 방망이가 바닥에 떨어졌고 건달은 고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이 늙은이가. 다른 건달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장영호 씨는 놀라운 몸놀림으로 그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어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그의 몸은 여전히 전설 같은 공작원의 기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안 오나? 이 늙은이 하나 못 잡아? 건달 우두머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말순이네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시장 사람들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어. 생선 가게 아저씨가 큰 칼을 들고 나섰습니다. 채소 가게 할머니는 호미를 들고 떡집 아주머니는 떡매를 손에 쥐었어요. 평소에는 온순했던 시장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건달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건달들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시는 이 시장에 얼씬거리지 마라. 다음에 오면 경찰서 직행이다. 장영호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건달들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가게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장 아저씨 멋있어요. 우리 시장의 영웅이네. 사람들이 장영호 씨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당황했어요. 40년 동안 아무도 그에게 박수를 보낸 적이 없었으니까요. 괜찮으세요? 장영호 씨가 김말순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네, 괜찮아요. 당신 덕분에. 김말순 할머니가 장영호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장영호 씨는 깨달았어요. 그가 더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곳에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시장 사람들은 곧 말순이네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테이블과 의자를 치우고 새 가구를 가져왔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모두가 자발적으로 도왔습니다. 장영호 씨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 씨, 내일부터는 우리 시장 경비로 일해요. 주차장보다 여기가 더 필요해. 시장 번영회장이 제안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영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저물고 시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말순이네는 다시 정돈되었고 김말순 할머니는 특별히 따뜻한 국밥을 끓였어요. 장영호 씨는 자리에 앉아 국밥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전에도 날 살려줬고 지금도 내 곁에 있어줬어요. 고마워요, 영호 씨. 김말순 할머니의 말에 장영호 씨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국그릇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이제야 마음 편히 밥을 먹는구먼. 장영호 씨의 중얼거림은 그 자신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용서받았고 받아들여졌고 구원받았다고 느꼈어요. 더 이상 북한도 한국도 버린 사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말순이네는 다시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져 시장을 지키는 전설의 공작원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어요.
장영호 씨는 이제 매일 아침 시장을 돌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피어났죠. 김지순 씨도 주말마다 내려와 장영호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장영호 씨의 경험을 책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잊혀진 영웅들의 이야기를, 세상이 외면한 사람들의 역사를 담는 책이었습니다. 고독했던 한 남자의 인생은 한 그릇의 국밥과 오래된 인연으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았어요. 진짜 구원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낄 때 찾아오는 법이니까요.